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그 조정이 좀 온 이후로 반등을 좀 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요 리테스트 지점을 일단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추후에 얘가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졌을 때도 또 지켜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테스트를 할 때 한 번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는데 안 하고 두 번 정도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계속 이 횡보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럼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도미넌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얘가 지금 일봉상으로도 여기 갭이 좀 크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갭이 커요. 보시면 이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횡보가 만약 진행된다면 당분간은 정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도미넌스가 그럼 주봉상에서 이러한 수렴이 되면, 그러면 얘가 한 번 마지막으로 오른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뭐 6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러면 한 57%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일단 알트를 보되, 그 이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알트를 수익을 낸 거를 추후에 그 알트장이 끝날 때쯤에 비트코인으로 좀 전환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간에 여기를 좀 지켜준다는 전제하에는 좀 수렴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등 주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의 수렴을 만들던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다, 비트코인 자체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제목을 그렇게 남겼는데, 이제 뭐 알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여기 뭐 퀀텀, 네오 이런 중국계 애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다시 이 지점을 지키면서 반등을 이어갈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지점을 계속 지켜준다고 하면 얘가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솔라나를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매매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보다 약간 아래 정도를 좀 놔두면 한 5만 500 정도를 이탈했을 때, 여기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잡고 하시면 지금 구간이 54,36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쵸, 한 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지점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를 분할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단을 다 분할했을 때는 한 이 정도 올 겁니다. 그럼 한 3% 정도로 손절선이 잡혀요. 그러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해볼 만한 종목이다. 왜냐면 거래 대금이 높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렇게 빠지는 건 보통 잡코인들은 그런데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총이 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서 반등도 주고 빠지지, 그럼 최소한 이 반등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이 먼저 된다 하면은 짧게 볼 때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1차, 2차 매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물량을 추후에 홀딩하는 관점으로도 가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얼마냐 해서 구체적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뭐 한 57,000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63,000원, 조금 더 아래로 봤을 때는 62,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탁탁 만약에 매도가로 해놓고 먼저 닫고, 이렇게요. 매도가로 해놓고 먼저 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그럼 내가 이제 3차, 그러니까 1차, 2차만 익절이 됐으니까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하면 돼요. 이렇게 타겟을 보고 만약에 뚫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뚫게 되면 사실 엄청 저항이 없어요. 여기 뭐 보시면 한 9만원대까지 지금 저항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힘을 모으고 갈 수도 있고요, 솔라나가. 그러니까 좀 조정을 주는 게 이런 형태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힘을 모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
얘도 이제 보면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기모으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듯이 솔라나도 이제 그럴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얘가 지금 마스크는 단기적으로 이 거래량이 크게 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여기서 좀 찍어 눌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좀 당분간은 저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괜찮은 코인들이 많아요. 니어도 괜찮아요. 얘도 똑같아요. 솔라나랑 반응이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뭐 블러도 이게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멤버십에는 제가 픽을 냈었는데 얘도 타겟을 갖고요. 뭐 온톨로지 가스는 어쨌든 자발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그 세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얘네들도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보단 차라리 좀 얘가 좀 빠지면, 퀀텀이나 이런 게 좀 빠지면 얘나 아니면 뭐 네오도 좀 빠지거나 하면 그때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어쨌든 이러한 세기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뭐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이때를 차라리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메이저들을 진입할 시점은 이런 애들은 아니고요. 보면은 이게 뭐 트론도 보면은 아직까지 잘 안 올랐거든요. 얘가 근데 신기한 거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천천히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주식처럼. 근데 얘도 이제 좀 조정을 좀 준 다음에는 뭐 한 120원대에서는 이때가 되면 이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다 몰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때가 되면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을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그게 아닌 애들 중에 가끔 보면 차트가 뭐 스택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게 지금부터 3호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비트가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때 있죠. 그때 아마 좀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알트들 중에 이런 차트는 모양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엑시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뭐 자발트 중에서는 뭐 아더 이런 애들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겠네요. 괜찮고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아직까지 모양이 좀 제대로 안 나왔던 코인들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또 찝어드리고 싶긴 한데, 코스모스도 얘가 이제 좀 여기서 어쨌든 좀 이 횡보의 과정을 또 거치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앱토스 같은 경우도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게 보면 항상 이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갇혀 있고 여기 밑에 열려 있으면 보통 여기서 수렴을 하는 형태로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올라도 오르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메이저 알트가 본격적으로 오면요, 항상 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건 그때는 무슨 장이냐, 자발트들의 장이다. 시총이 낮은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도미넌스 움직임을 보고 이게 뭔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싶으면,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이저 알트들 중에 좀 시총 큰 애들 중에 뭐가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이 코인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긴 해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를 제1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로. 그만큼 지금 코인 쪽에 거는 기대가 크고 기관들도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는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금과 현금보다 좋은 해지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면서 디플레이션도 해지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고 기관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이러는데요. 보면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도래를 자꾸 점치고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을 포함한 각종 신기술이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생산 원가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물가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도래를 하지 않을까, 신기술의 발전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시대를 잠깐 왔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걸 해지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얘가 이제 금이나 현금보다 더 나은 해지 수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보면은 비트코인은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5% 정도만 투자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보다 더 위로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얘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의 다른 쪽으로도 들어오는 그 시총, 그리고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코인을 볼 때 뭐 안에 있는 뭐 헤데라나 뭐 솔라나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비트가 뭐 2천만 원 돌파했네, 3천만 원 돌파했네, 뭐 5천만 원 돌파했네 이러고, 코스피가 뭐 얼마를 갔네, 삼성전자가 몇만 전자를 갔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때 동학개미 운동도 한 거고 코인도 그때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의 가격이 오르면 결국 다른 자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너무 비싼데 다른 거 뭐 살 거 없나 해서 사는 것들이 이제 뭐 이더리움도 사고 솔라나도 사고 뭐 체인링크도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자발트들도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얘가 올라야 결국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도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지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보면요, 다시 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 라인이 있고, 이 글로벌 통화가 이 모양이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금리라는 게 생각보다 동결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하는 게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하의 기간이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뭔가 생각보다 짧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하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뭐 제로 금리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고금리의 형태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치만 그 과정에서 한 번의 인하, 그리고 그 인하 사이클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말 이 차트가 맞다면, 이 상황처럼 된다면 진짜 완전 엄청난 살포를 하는 거죠. 헬리콥터 원이를 또 살포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이 고물가가 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거다라는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침체가 오면 거기에 있어서 또 돈을 좀 뿌리다가 이제 돈을 계속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또 돈을 뿌리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또 용인을 해버리고, 뭐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기존 화폐 시스템이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앞으로도 계속 망가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요. 이 상황이 정말 온다면, 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 상황대로 2020년에 살포하는 그것처럼 이게 2020년에 딱 이걸 대고 엄청 찍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비를 한다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사라, 아까 해칭 수단이 했으니까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34,700달러의 이제 수준을 자꾸 리테스트 중이고 이 부분을 지킨 다음에 올라갈 거다 4만 달러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의 분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돈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테더가 또 신규 발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USDT의 이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 거래소 입금이 많아요. 거래소에 그 스테이블 코인 입금이 되면 그거는 그 자체로 유동성이 주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인데, 보시면은 토요일날 오늘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격이 또 긍정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건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가 현물 ETF가 아니고 거시경제적 요인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가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뭐 기관이나 아니면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 그렇게 돼야만 기존 자금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코인은 아직까지 시총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존 자산시장에 돈만 가지고 와도 유동성이 마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 돈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코인 자체는 엄청난 버블이 낄만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총이 아직까지 너무 작아요. 이 시장은 아직까지 매우 작은 시장이고, 기존의 자산시장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언제든지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긴축이랑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버블이 낄 여지는 언제든지 있다. 우리 에코프로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가 갑자기 엄청나게 붐업이 되니까 가는 것처럼, 만약 이 암호화폐 자체가 붐업이 된다면 이걸 코스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에서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량을. 그렇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버블이 낀다는 거라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현물이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물의 상승은, 선물로 인한 상승은 언제든지 그 반대가 됐을 경우에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무기한 수합 미결제 약정의 비율이 연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랠리가 현물 거래량에 의해 주도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유기적인 수요가 더 많다는 걸 시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상승장에는 항상 이 현물의 위주의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이 숏 버튼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공매도를 절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락장 때 숏으로 흥한 사람이 상승장 때 숏으로 망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것 자체가 현물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기가 그때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물이 주도하는 시장이 오면 정말 진짜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1%를 하락했고 105를 터치하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항상 뭐냐면 이제 디커플링 관계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그 좋은 상황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도 안 좋고 금도 모르겠고 국채도 모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 시장들이 다 매력이 없는데 혼자 코인 시장만 올라갈 때, 그때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일부를 빼서라도 들어오게 만들어야 엄청난 버블이 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처럼.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좀 뭐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은데, 저는 사실 이게 안 좋아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좀 그냥 기술적 반등에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AI가 앞으로는 정말 그 삶을 지배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도 AI를 선봉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게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우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업 자체가 이제 정말 그 AI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첨단 산업이 대체를 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 AI가 그 전력 생산을 많이 먹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정말 만약에 이제 AI가 대중화가 되고 정말 얘로 이제 생산의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으면 그때는 그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그냥 간략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좀 이런 제가 코인들을 어쨌든 좀 소개하는 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멤버십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을 블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픽내서 1차 도달했다. 예.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코인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스윙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투는 좀 웬만하면 이제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멤버십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길면 2주일, 길면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정도로만 딱 들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하루만 해도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바쁜데 이걸 영상을 보고 내가 공부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어렵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한다고도 어떤 코인이 정말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좀 디테일하게 좀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이 또 있습니다. 선물방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아요.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제가 아까 전에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물에서 숏으로 흥한 사람은 숏으로 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속 롱만 보고 있어요. 그 롱만 진짜 딱 보니까 이 변동성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물로 하다가 좀 많이 잃거나 좀 타점이 좀 애매하고 좀 도움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